그럼 왜 메모리는 프로세서만큼 빨리 발전하지 못했을까요? 공학자들이 게을러설까요? 아닙니다. 여기에는 물리학적 이유가 있었어요. 기존의 메모리 표준인 DDR 방식에서 성능을 높이려고 할 때마다 공학자들은 세 가지 저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. 첫째는 전력의 저주입니다. 여러분, 반도체에서 데이터를 빨리 보내려면 신호의 주파수를 높여야 합니다. 한 번에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까요? 주파수는 초당 신호가 몇 번 진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. 반도체에서 진동 한 번에 0과 1, 즉 1비트 정보를 내보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.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내보내려면 더 많은 진동이 필요하고 이게 주파수를 높인다는 뜻이죠. 그럼 윤 작가 그냥 주파수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. 다음의 공식은 흔히 동적 전력 소모 공식으로 알려져 있는 공식인데요. 이 공식에서 소비 전력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비례한다는 공식이죠. 데이터를 2배 빨리 보내고 싶어서 주파수를 올리면 전력 소모는 몇 곱절로 폭증합니다. 전력 소모가 늘어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죠. 반도체가 스스로를 녹여버릴 정도의 열이 나는데 어떻게 속도를 더 올릴 수 있겠습니까? 둘째는 신호 간섭의 저주입니다. 기존 메모리는 기판, PCB 위에 평면으로 배치됩니다. 그리고 메모리들은 얇은 구리선으로 연결돼서 데이터들을 주고받아요. 그럼 데이터들을 더 많이 내보내고 다시 받으려면 반도체 칩 속의 그 좁은 공간에 더 많은 구리선들을 다닥다닥 붙여서 만들어야 돼요. 그런데 선들이 너무 가까워지면 옆선의 전기 신호가 간섭을 일으키는 크로스토크 현상이 발생합니다. 마치 옆 사람 전화 통화 내용이 내 수화기로 들리는 것처럼 데이터가 오염되는 거죠. 셋째는 핀의 저주입니다. 기존 메모리는 칩 외부로 튀어나온 다리, 핀을 통해 데이터를 보냅니다. 우리가 흔히 지네발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. 그런데 대역폭을 늘리려면 이 핀 개수를 늘려야 하는데 칩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. 핀을 무작정 늘리면 칩이 너무 커지거나 핀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서 제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. 결국 2000년대 후반에는 이런 메모리병 문제로 반도체 산업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. 실제로 몇몇 매체에서 DDR 방식으로는 이제 끝이다, 더 이상의 혁신은 불가능하다, 황해 법칙은 이제 끝이다 등의 절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돌파구는 의외의 곳에서 나옵니다.